Americans can have confidence that the banking system is safe. 여러분,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와 시그니처 은행까지 파산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은행 시스템이 매우 안전하다, 미국 국민들의 예금 또한 안전하다 이렇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하루아침에 뒤바뀌는 이유는 Morgan lays out what could happen to Ethereum's staking ratio.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리서처 송새벽입니다. 현재 시간 오후 5시 12분, 오늘 3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거시경제 섹터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화이트데이 달달한 거 많이 드셨나요? 저는 점심에 달달하게 치킨 마요를 먹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먹으니까 또 옛날 생각도 나고 맛이 좋습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오늘 달달하게 하루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앞서 예고에 말씀드렸듯 시장이 뭔가 크게 바뀌고 있다는 걸 체감하실 수 있는데 어떤 이슈를 중심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고 또한 금리 동결과 금리 인하 기대를 촉발시킨 SVB 사태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도 같이 전해드리는 영상 준비했습니다.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전해드리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자, 먼저 지난 24시간 동안 현재 시장을 지배하는 이슈를 요약드리면 SVB 실리콘밸리 은행, 전 세계 16위권의 초대형 은행이 48시간 만에 파산하는 사태는 짧은 시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그니처 뱅크의 파산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앞서 있었던 실버 게이트에 이어 미국 내 은행 3군데가 약 일주일 만에 파산하는 사태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주말 동안 미국 재무부가 구원투수로 나서면서 다행히 미국 증시에는 미치는 영향이 제한된 상황인데 연준과 재무부는 SVB 그리고 시그니처 은행의 고객 예치금을 전액 보증한다는 내용을 밝힌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은행 시스템이 안전하다, 안심해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필요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행으로 따지면 3금융권의 작은 은행이 파산한 것이 아니라 1금융권의 대형 은행이 파산한 격이기 때문에 투심은 급속하게 악화가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 희생양은 어떤 은행이 될 것인가, 또 다른 파산 사태가 나올 것인가에 대해 시장의 촉각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은행으로 지목받는 곳은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는 은행인데 뱅크런 사태가 우려가 되면서 오늘 주가가 61% 급락 마감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오르는 이유가 이 순간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기대심리도 반영을 하는 것이죠. 지금 비트코인이 올라도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금리 인상 테이블에서 50bp가 아니라 금리 동결 카드까지 올라가면서 빅스텝 카드는 아예 가능성 자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시나리오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는데 이를 반영하게 되면서 사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도드라지는 점은 단기 채권금리, 2년물 국채 수익률의 큰 하락입니다. 오늘 하루 만에 50bp 이상 폭락하면서 4%도 하향으로 돌파를 했는데 지난 3거래일 동안 100bp 이상 폭락하는 역대급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7년도 블랙 먼데이 이후 최대의 낙폭이고 코로나 때보다도 더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 그만큼 지금 단기채의 선호도가 올라간다는 것인데 단기채의 수요가 올라간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나에게 괜찮은 수익을 주겠다는 확신이 커지기 때문이고 그 상관관계로 인해서 단기채의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국채 수익률은 줄어든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런 파산 이슈가 호재가 되는 이유는 이런 초대형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이 모든 걸 연준이 망쳤다, 금리를 많이 올려서 이렇게 되었다, 이런 인과관계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즉 페드의 피벗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돌아가 보면 작년 3월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 그러면서 금리를 올리지 않았었고 그 다음 한 번에 빠르게 올렸더니 긴축으로 인한 파산이 가시화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모든 사태의 주범은 연준이다, 이런 비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연준은 더 이상 금리를 올릴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금리 동결과 금리 인하 언급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비트코인과 금융시장은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피벗 기대감으로 인해 반등의 긍정적인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나리오대로 시장이 일시적으로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믿을 수 없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참 숏이라 하면 항상 모건 스탠리인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 수석 전략가인 마이크 윌슨은 반등을 하더라도 속임수이다, 팔아야 한다, 이런 전문가 의견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미국 정부가 SVB 사태를 수습하고 연준도 공격적일 수 없다는 상황인데 이는 전형적인 속임수이며 고점 매도의 기회라 언급했습니다. 즉 불트랩, 약세장에서 일어나는 급반등 속임수에 불과하다는 의견이고 지난 10월부터 나타났던 상승세가 불트랩이었다는 게 확인이 되었다. 지금부터 발생하는 모든 반등 타이밍에는 매도할 것을 권고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이 마이크 윌슨이 제시한 자세한 세부적인 근거를 살펴보기보다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항상 증시와 비트코인의 바닥은
금리 인하 시기라는 점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죠. 또한 MACD 음봉 오실레이터의 추세선으로 봤을 때 이 영선을 돌파하는 시기가 바닥이었다. 같은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추세선을 보시면 3월 말에서 5월 말, 6월쯤에는 이 영선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다가 이 어벌전 단계 이후 리터닝 컨피던스까지 한 차례 큰 반등을 보인 다음이 찐바닥을 보러 간다는 관점과도 시간적인 프레임이나 모건 스탠리의 고점 매도 언급 또한 그 근거를 가질 수 있고 금리 동결 이후 인하 시기에 바닥이 나온다. 자, 이런 점들을 같이 생각해 봤을 때 한 차례 큰 반등 이후 찐바닥을 보러 갈 수 있다는 관점에 그 근거를 더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이것저것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조금 혼선이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댓글로 문의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고정 댓글 텔레그램에 입장을 하시면 영상 외적으로도 실시간 정보들, 관점들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리서처 송새벽이었습니다.